윈도우 유저가 맥북 프로 3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단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힉스입니다. 작년 말에 맥북 프로 M4가 새롭게 출시를 해서 제가 리뷰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서브용으로 샀던 맥북 에어 M3를 진짜 너무 잘 써가지고 맥북 프로가 출시가 됐을 때 메인으로 한번 써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요 놈으로 시원하게 긁었죠. 물론 할부로 긁었죠. 제가 지금까지 벌써 한 3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M4 프로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 옵션 추천 및 3개월 실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려 해요. 그리고 이번에 맥북 에어 M4가 새롭게 출시를 하죠. 저도 사전 예약을 했으니까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리뷰는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모델의 스펙은 요거고 금액은 약 348만 원이었어요. 일단 금액만 보면은 아주 정신나가. 아무튼 그래서 왜 그 옵션으로 선택했는지,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어땠는지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칩셋이에요. M4와 M4 프로 그리고 M4 맥스 칩이 있죠. 일단은 가장 낮은 금액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M4 모델은 239만원, M4 프로는 299만원, M4 맥스는 479만원의 시작 가격이에요. 일단 저는 여기서 M4 맥스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더럽게 비싸니까요. 그리고 저는 8코어 CPU, 10코어 GPU가 탑재된 맥북 에어 M3 기본 옵션으로도 편집을 잘했기 때문에 그 옵션이 탑재된 M4 맥스는 나에게 너무 투머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너무 오버스펙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 칩을 빼면은 M4와 M4 프로 칩이 남죠. 사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M4 칩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칩셋이 너무나 잘 나왔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메인 편집 컴퓨터로 사용할 거고 더불어서 제가 카메라도 알게 모르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 영상의 용량도 커지고 또 그리고 이런저런 효과를 넣기도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M4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M4 프로 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빡세게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성능으로 맞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M4 프로에서 30만원을 더 주고 14코어 CPU, 20코어 GPU, 램 24기가 또 30만원을 더 추가해서 SSD 1TB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램도 새롭게 추가하고 싶었는데 램도 또 30만원이 들어요. 그냥 뭐 조금 추가하려고 하면은 30만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램이 또 부족하진 않더라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전 소니의 알파7 C2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4K 촬영을 하기에 영상 한 편당 촬영 용량은 80에서 100기가 정도 됩니다. 또 그리고 렌더링된 영상은 15에서 20기가 정도 돼요. 제가 M4 칩은 사용해보지 않아서 저랑 만약에 비슷한 환경이시면은 M4 칩을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보다 용량이 낮고 스마트폰 UHD 아니면은 카메라 FHD 이런 환경에서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M4 프로 칩이 아닌 M4 칩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당연히 비싸면 성능이 좋아서 좋지만 무조건 비싼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화면 크기예요. 14인치와 16인치가 있죠. 그리고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M4는 없고 M4 프로와 M4 맥스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부 스펙은 다르지만 제가 선택한 옵션을 16인치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약 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스펙 대비 14인치에서 16인치로 가시려고 하면은 30에서 50만원은 더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14인치 모델을 구입했어요. 근데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저처럼 14인치 모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그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 맥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화면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4인치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펼쳐서 더블 모니터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클램쉘로 놓고 4K 모니터 2대를 별도 설치했기 때문에 맥북의 화면 크기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또 그렇다고 이렇게는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외장 모니터 한 대를 추가해서 더블 모니터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모니터 없이 맥북 자체로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은 화면이 더 큰 16인치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4인치보다는 화면이 크니까 작업 효율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전 27인치 외장 모니터 2개가 있으니까 굳이 16인치로 안 올린 거죠. 다음으로 무게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화면이 큰 만큼 더 무거워져요. 두 모델의 무게 차이는 약 500g 정도로 노트북에서 500g은 상당한 편이죠. 만약에 맥북을 들고 자주 외출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가벼운 14인치 모델이 더 좋은 선택이겠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밖에 안 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무게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배터리 등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화면 크기 관련해서 제 사용 환경에서는 작은 14인치가 아쉽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선택할 때 내가 맥북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골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맥북 프로의 장점, 나아가서 구매를 하면은 좋은 분들이에요. 결론은 당연히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구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하시거나 색감이 중요한 포토샵 등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겠죠. 제가 이번에 나온 맥북 에어를 사전 예약했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리고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 비교 영상도 한번 올릴 거거든요. 그때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취미가 아닌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는 게 맥북 프로입니다. 제가 4K 60프레임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가끔 간헐적으로 버벅거리는 것 말고는
경우는 크게 렉이 걸린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뭘 하면서 느리다거나 버벅거린다거나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렌더링 할 때 빼고는 크게 발열도 없어서 발열 관리에 크게 신경 써본 적도 없고, 소음도 마찬가지로 맥북 프로는 팬이 있긴 하지만 팬 소리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자주 돌아?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고 어떤 영상을 어떤 효과를 넣고 편집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 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는데, 4K 60프레임 영상을 간단한 효과를 넣고 편집하는 저로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전 당연히 애플을 좋아하지만 애플 열성 팬은 아닙니다. 전 그동안 윈도우 컴퓨터만 사용했고 스마트폰도 갤럭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도 너무 좋아요.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1600니트를 보유했죠. 그리고 프로모션 기능이 적용됐기에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됐습니다. 제가 뭐 많은 노트북을 써본 건 아니지만 제가 써본 노트북 중에서는 제일 만족스러웠던 그런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냥 딱 봐도 화면이 선명하고 다양한 색을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한 디스플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갤럭시북도 당연히 좋지만 색 보정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맥북이죠. 참고로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FHD 모니터 쓰는 건 아니다, 그래도 4K 모니터가 좋겠다,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를 사라 라는 내용을 이 영상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스피커도 역시 좋습니다. 포스 캔슬링 우퍼를 탑재한 하이파이 6 스피커가 탑재됐는데 그냥 뭐 딱 들어봤을 때 와 좋다 이거였어요. 억바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좋았던 건 팩트입니다. 빈 사운드가 없이 꽉 차지만 그렇다고 찢어지는 소리도 아니었고, 또 나아가서 저음이 약한 것도 아니어서 다양한 음역대에서 깊은 소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실까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클램쉘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끝에 두고 사용하시면은 소리가 이쪽에서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운데다가 외장 스피커를 두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맥북이 불편하다, 언제? 한글이나 워드나 PPT 작업을 할 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윈도우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맥북을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아직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정부24나 국세청 홈택스 이런 데서는 로그인도 가능하고 당연히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맥 OS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뭐 인증서 로그인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맥 OS 별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이랑 PPT, 워드 다 사용 가능해요. 물론 구입하셔야 되지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에 들어가 주시면은 맥용을 판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제가 실사용 후기도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불편하다, 호환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맥 OS가 지원이 안 되는 홈페이지도 있고, 엑셀이나 그런 거를 외부로부터 다운받아서 쓸 때 파일명이 깨진다거나 안에 내용이 조금씩 깨진다거나 이런 불편함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맥북 프로의 간단한 사용 후기와 옵션 추천을 해드렸어요. 장점은 얘기했는데 단점은 왜 말 안 해? 라고 하시면은 방금 언급한 거 말고는 사실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질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보면은 16인치 맥북이 2.1kg로 무게가 무거운 점,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좀 무거운 무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옵션을 추가할 때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점?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맥북 프로의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다, 이 말은 사실 크게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 값어치는 무조건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윈도우에서 맥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엔 적응이 되니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일단은 장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점이 막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후회는 크게 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세요. 두 개는 말고 하나 사세요.